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의 선생님을 위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모아모아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교육활동 보호의 시작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유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그리고 슬기로운 학교생활, 이렇게 해봐요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왜 필요할까요?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선생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수업하실 수 있어야 우리 모두의 학습권이 지켜지고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보장될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입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해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이므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6개의 보기 중 교육활동 중인 경우는 몇 개일까요? 네, 6가지 모두 교육활동에 해당됩니다. 교사로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하는 모든 순간이 교육활동입니다. 교육활동이란 교실 수업을 넘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생활지도, 수업, 상담,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교원지휘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원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 후 혼잣말이라고 변명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혼잣말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교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공공연히 표시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학생의 행위입니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리거나 돌아다니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가요? 교원의 생활지도 불응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선도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속되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선생님들께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단계적 지도가 가능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제 법적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즉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교원이 직접 맞지 않더라도 교원과 근접한 상태에서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나 팔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선생님께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이는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성폭력 범죄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몰래 교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함께 시청하거나 휴대폰에 저장,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처벌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불법 정보란 다음의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급격히 증가하는 유형 중 하나이며 일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와도 연결되어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교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로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사립학교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란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보호자가 교원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신문고에 징계 요청 민원을 제기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 당사자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원이나 학교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에 해당합니다. 미인정결석을 진단서 없이 병결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거나 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우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담임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원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 등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실례로 자녀의 등교 상황을 매일 문자로 보고해달라는 지속적 요구, 음식 알레르기 쇼크가 심한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만들어달라는 반복 요구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앞선 침해 유형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선생님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그 외 부당한 방해, 간섭, 제한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입니다.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분리조치를 포함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침해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을 거쳐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및 침해 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심의 결과는 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은 통보받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조치로 학생 조치는 1호 학교에서의 봉사에서 7호 퇴학 처분까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됩니다. 침해 주체가 보호자라면 1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의결된 조치 내용에 불응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학생의 경우 교원지휘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치매 보호자가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감은 치매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선생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봐요.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바로 자신의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주세요. 우선 차분히 글로 정리해보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고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리세요.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자신의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에요. 욱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요.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1부터 9까지 세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편안하고 즐거웠던 기억, 맛있는 음식 등을 떠올려 보세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후회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도와주세요. 다음에 특별한 숨쉬기를 기억해서 필요한 순간 활용해 보세요.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해봐요. 감정 인식. 가장 먼저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노가 폭발하기 전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원인 분석. 다음으로 왜 화가 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전환하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해소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잠시 화가 나는 상황이나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좋아하는 향기 맡기, 땀 흘리며 운동하기, 친한 친구와 대화하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언이나 위로 듣기. 혼자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 위 클래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설계하는 배움의 주체로서 온 오프라인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수업 활동을 방해하여 선생님의 수업권,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교의 재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촬영, 녹화, 녹음하여 이를 합성하거나 허락 없이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일로 밤늦게 선생님께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